안녕하세요. 다크홀스입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예민한 주제인 학교 폭력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대처법 어디서 드러나 보셨나요? 네, 뭐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이렇게 세미나 형식의 강의 이런 것에서는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중의 육아서 중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루는 육아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에서도 찾기도 힘듭니다. 물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정말 솔직한 그런 이야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말하지 못하는 이유 9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까다로운 주제다. 둘째, 학교 폭력의 케이스가 다양하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주관적인 견해를 말했다가는 피해자 학부모님께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다. 넷째, 자칫 단어 선택 하나 잘못했다가 국민의 역적이 될 수가 있다. 다섯째, 학생의 나이에 따라 구별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가 제시하는 학교 폭력 매뉴얼이 매해 학기마다 수시로 바뀐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일곱째, 학교 폭력 담당 부장 교사의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매해 바뀐다. 즉, 한 사람의 전문가가 나오기가 힘든 영역이다. 여덟째,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가 아닌 이상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외부 사람들은 모른다. 아홉째, 학교 교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아이와 학생에게 그때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렇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디테일하게 그 상황에서 그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마음이 가더라도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모두 다 지금 까막눈이 되어 계시고 또 막상 학교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 학부모님도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나 진짜 뭐 이상한 사람 아닌데. 그냥 나는 평범한 일반적인 그냥 학부모이고 정말 나는 사과할 마음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조율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도 당황하는 거야. 양측이 다 피해자는 또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그렇게 둘 다 당황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냐? 물어보아야 할 사람은 담임 선생님인데 담임 선생님이 대답을 해줍니까? 네, 못하죠. 대답을 해주고 싶죠, 당연히. 진짜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정말 막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면서 진짜 진실을 한번 까발리고 싶지만 그걸 못한다는 거. 네, 그걸 못한다는 현직에 계시면 못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왜 하냐? 이게 이제 제가 초고를 썼을 때 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초고를 썼을 때 굉장히 분량이 많아서 2가지를 뺐는데 학교 폭력 대처법과 그리고 영어 교육 부분을 뺐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는 제 친한 친구가 너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이 일로 인해서 항상 꼬인 사람은 존재하니까 응?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꼬인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면 네가 상처받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똑같은 친구가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했는데 그 이제 사람이 제발 학교 폭력 꼭 넣어달라. 자기가 이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하더라.
학부모님이 정말 모르시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내가 또 청대를 매라고 이게 또 할 수가, 또 걔는 또 이제 제 친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고치고 정말 톤 다운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분량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이라도 제가 빼긴 뺐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어떤 대의적인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뭐를 콩고물이라도 얻어 먹겠다, 그런 심보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까막눈으로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컨셉이라도 이제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 초등학생에 기준합니다. 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의 수위는 초등학교의 그것과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자세하게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초등학생의 기준 한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 나지 않을 정도의 학폭 수준을 저는 말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신체상의 안전 또는 성과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거는 불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가 누구랑 다투었다든지 친구 간의 어떤 관계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어떤 저의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 책의 서론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연진아 기다려, 내가 갈게. 학교폭력 피해자 문동은은 가해자 박연진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그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복수하러 갈게. 드라마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을 그린 시리즈다. 주인공 문동은이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복수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래, 바로 이거야! 라며 사이다 전율을 느낀다. 권선징악이 성립되는 사회. 가해자는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처벌을 받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원한다. 이 같은 학교폭력 드라마의 성공을 시작으로 사회의 여론과 관심이 뜨거워졌다.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던 아이돌은 수년간의 연습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예계에서 퇴출되었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해 말해주는 시중의 육아서는 없다. 자녀를 처음 입학시키는 초등학부모님들의 관심과 불안이 점점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대처법은 이런 거다.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통로가 막혀 있다. 물론 학교와 교육부에서 학부모님을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 강의와 홍보 자료를 돌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쁘고 힘든 직장 엄마, 아빠들에게 그때마다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모르는 상태. 자, 그래서 포인트 1. 자, 나갑니다. 학교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자, 적어도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이란 어느 날 사고처럼 갑자기 당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있다는 거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의 상황은 있죠. 사고처럼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의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작은 잡음,
끊임없는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나 이대로 두면 학교 폭력 연루돼요. 나 이대로 두면 곧 큰일 낼 거예요. 라는 시그널입니다. 친구나 형제와 자주 다툰다든지,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든지, 학원에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랑 떠든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전화를 했었을 때, 그때가 바로 시그널입니다. 자, 이러한 시그널을 무시하고 어찌어찌 갔어. 어찌어찌 간당간당하게 잘 넘어가다가 어느 해에 걸려든 것이 학교 폭력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면 바짝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방어 자세를 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에이,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어렸을 때 팔 한두 번 부러뜨려 봤어요. 라든가, 어떻게 담임이라는 사람이, 애들을 지도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우리 애가 그렇게, 나대게 만들었냐? 아니면, 하여튼 그런 방어적인 태도.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위험하십니다. 특히 요즘같이 학부모 민원이 이렇게 많은 시대에 담임 교사가 구태여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데 이걸 축소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솔직히 여러분 입장을 학부모가 아닌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학년 보통 2학기 때 그런 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2학기야. 조금 있으면 방학이야. 조금 있으면 봄방학이야. 내가 한두 달만 견디면 나는 이 아이랑 빠이빠이야. 그리고 나는 다른 학년으로 가. 그러면 더 이상 책임의 소재가 나한테 있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굳이 학부모님한테 이거를 까발려가지고 이 아이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학부모님,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교육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잘 교육해봅시다. 행동 수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시그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또 전화를 안 하냐? 왜 또 이런 분 계셔? 아니, 당신은 교사로서 사명감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사로서 사명감이 있어요. 다들 계세요. 다들 계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하나 말 잘못했다가 요즘에는 아동 학대로 소송을 당해요. 학부모님한테 데려. 그리고 전부 다 학부모님이 다 녹음을 하고 계세요.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서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담임을 괴롭히려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연차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먼저 연락하는 교사는 실력 없는 교사라고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또 사명감으로 했는데 내가 만약에 아동학대 소송을 당했어. 그러면 그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직장이 없는 거야. 근데 애들 중고등학생이야.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선생님이 가장이야. 교사가 가장이야. 직업이 중요해. 그런데 정말 이 애 한 명을 고쳐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재판이 걸리고 2, 3년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서 또 보상을 받냐? 보상을 받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추세라니까요. 이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 교대생들 완전 엑소도스 막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다 사표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당신 사명감 있냐 없냐로 할 수 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빠졌군요. 다른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하신다, 나한테. 그러면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저도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다.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우리 아이를 잘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우리 아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 아이가 1대1의 상황과 이 학교 생활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이 조언을 정말 잘 듣고 해결을 하려고 같이 협력할 테니까 선생님이 아주 주관적인 견해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선생님 저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선생님한테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이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저는 치료, 상담, 뭐 사회성 프로그램,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저랑 소소하게 또 친한 동네 아줌마랑 연락을 해서 그 아이랑 같이 놀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아이 말고요. 평소 아이. 그러니까 다른 친구랑 어쨌든 간에 이 사회성을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 자, 여기 포인트 2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은 100%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 아이들이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이 어림으로 인해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학교 폭력의 형태가 사실 많습니다. 근데 있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하면 쉽게 해결된 문제입니다. 네.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이거는 정말 위기가 곧 기회. 레모네이드. 그렇게 부모가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서포트를 해주면 이 아이는 중고등학교 가서 훨씬 편하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학습에 수능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 2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